작년 거의 한 5월 말, 6월 뭐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한 지 한 9개월, 8개월 됐는데 어쨌든 좀 최고 수익률은 네. 네, 지금 세 자리가 넘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가 7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6시 아니고요. 7시 6분입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떡 소식 들으셨어요? 떡 소식? 떡이요? 네. 아니요. 떡 소식 못 들으셨어요? 아, 우리 장석 부사장님이 네. 혼자 드시려고 네. 위원님한테 말씀 안 드렸나 왜요? 봐요. 어제 저희 이제 애청자분께서 미국에 계신 분인데 네. 이 미스터 문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문 시성을 가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세요. 문 선생님이. 네, 문 선생님께서 네. 그 먼 타국에서 네. 아, 거기서, 진짜? 네, 거기서 보낸 건 아니고 네, 네, 네. 떡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 장우석 부사장님께 전달 드렸는데 아직 아, 취향 저격하셨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떡을 잘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건 쏘쏘. 아닌데 네. 장호석 부사장은 진짜 떡을 좋아합니다. 아, 그 정말요? 집안이 다 좋아한대요. 그래서 가끔 여기 그 산불에 홍보하는 그 회사 있죠. 떡 같은 거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무슨 절편인가 뭐 있는데 거기요. 그 아시는 백년화편, 분- 네. 백년화편. 네, 백년화편 네. 있잖아요. 네. 엄청 드시죠? 그거면 이제 한 박스 이렇게 받잖아요. 하루에 다 드신대요. 진짜. 그걸 하루에 다 먹는다고요? 아마 그래서 어제 박스 언제는 모르겠지만 두 이미 박스에서 두 박스.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다 드실 겁니다. 아, 그거 어려울 텐데. 그래요. 저희 그 마지막 미장원에 광고에 떡 광고하시면 진짜 대박 날 겁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떡상하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드리면서 백년화편 소개해드렸는데. 아, 저분이 아시네요. 힙합맨? 힙합맨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네. 이항영 위원은 빵을 좋아한다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빵. 빵 좋아하죠. 드려야죠. 제가 솔직히 예. 좋아한다. 아, 어쨌든 감사드리고 저희가 떡 먹고 열심히 힘내서 네.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밤사이 시장 상황이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약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 영향이 실제로 가장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 은행은 아시는 분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야 뭐 특징적으로 가능성하겠지만 소위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해갖고요. SVB인데요. 근데 이거를 추천하고 얘기했던 증권사가 꽤 있어요. 국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이 된 거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처음에 초반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준 겁니다.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빌려주고 줄 수도 있었겠죠. 어찌 됐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이제 약간 시장도 어려우니까 돈의 자금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해서 미스매치가 발생한 거죠. 나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것이 이제 모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입니다. 그래서 줄여서는 SVB예요. 거의 파이낸셜인데 그게 오늘 60%가 주가가 날라갔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게 충격받으면서 금융주가 완전히 떨어졌고요. 금융주도 보여드렸지만 금융주 업종이 7%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KBW 같은 게 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 은행을 다루는 것이 또 XRE 뭐 이런 게 있어요. IL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근데 곧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하면서 뉴욕 주시장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막판에 더 불러거치면서 주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 2%. 어저께 나스닥과 S&P는 보합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것이 거의 2%. 이거 막판에 한 1시간 정도에 다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도 1.6%가 떨어졌는데 바로 이겁니다. SVB 파이낸셜이고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가는 7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7분의 1 토막이고 오늘 하루에 60.4%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이분이 오너인데요. 보유 투자 증권 대부분 채권이라고 보여요. 에쿼티인데요. 채권인데 채권과 예를 들어서 모기지 관련 채권들이 보유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2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매각했는데 여기서 손실이 18억 달러가 발생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파느냐는 거죠. 그리고 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것인데요. 은행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은행이라는 건 장기적인 그 돈이 들어오면 장기적인 채권을 많이 투자한 거 아닙니까? 네. 투자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만히 채권을 장기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여도랭크가 무슨 20년짜리, 10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를 사면 채권 사는 게 아직도 있는지 네.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리 할인해서 팔죠. 그럼 10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좋아하시니까 부동산 살 때마다 채권 사죠. 대부분이 할인하잖아요. 법무사 부동산 할인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갖고 있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 갖고 있는 돈은 만기까지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갖고만 있으면 끝까지 가면 부도날 일도 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채권의 금리가 계속 변하잖아요. 채권이 금리가 변하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채권의 위험이자 뭐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갖고 가면 되는데 아무 문제를 갖고 가면 되는데 은행에서 그런 손실을 각오해서라도 파는 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은행에서 보유한 채권을 지금 손실이 뻔히 나는데도 갖고 가면 그냥 그 손실 날 게 없는데 끝까지 만기까지 갖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 손실을 가고 나서 팔 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은행에서 돈을 달라고 예금 인출이 나오는 거죠. 은행에 사람들이 와서 돈을 잡고 내 돈을 판매하고 돈을 돌려달라면 돈을 줘야 되는데 네. 물론 일정 수준 다른 데서 돈을 빌리면 되지만 그게 어느 한도가 넘으면 할 수 없죠. 손실을 각오하도 물건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고를 여러 번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손실을 각오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손실이 18억 달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엄청나게 난 거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 플러스 무슨 얘기가 아니야. FDIC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방 보험공사입니다. 연방 예금 보험공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일 겁니다. 연방 예금 보험공사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미국 은행업계가 전체적으로 약 6천억 달러의 미실현 투자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채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이라든가 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뭐 환매 신청을 안 했. 말씀드렸다시피 10년, 20년짜리 장기채를 갖고 있으면 손실 나거나 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장부상은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표시를 하겠지만 투자 받으면 그건 자기 계속 갖고 가면 되죠. 계속 운영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중간에 팔았을 경우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는 채권이 내가 샀을 때 10,000원이었는데 지금 금리가 1% 제로금리에서 5% 막 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순수가 떨어지는 거죠. 가격은 그게 미실현 투자 손실인데 그것이 약 6천억 달러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최근 작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직전까지 초저금리 시기에 유동 막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 자금을 어떻게 했냐. 그럼 채권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요. 장기채를 갖고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최근에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사단이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4대 은행이요. 이제 오늘은 그 SVB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대표 은행, 지역 은행에서 가장 커진 은행 중에 하나인데 4대 은행이 오늘 시가총액이 47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는 뭐 예를 들어 찰스억 같은 건 10% 넘게 막 떨어졌거든요. KBW가 이제 나스닥 뱅크 인덱스인데요. 오늘 7% 이상 떨어지면서 3년째 최대 폭락이 났습니다. 이게 다 미실현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된 거죠.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지역은행 같은 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이게 종가랑은 약간 안 맞을 겁니다. 이게 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JP모건이 5%, 뱅크 오브 아메리카 6%, 시간에서도 약보합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티그룹 4%, 웰스파고 5%, SVB 파이낸셜이 61%,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이 40%, 찰스아비 12%, 캐피탈원이 3.5%, 그리고 지역은행 등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지역은행이요.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한 거. 영어로 보면 리저널 뱅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리저널 뱅크는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국은 선물 옵션이 종목별로도 활발하고 ETF도 활발하고 공매도가 완전히 자유롭잖아요. 어저께 참 집에 가면서 지하철 볼 때 제가 댓글 다 보는데 공매도는 뭐 한다 안다 얘기하는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겁니다. 지금 개인들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지역은행 이 KRE입니다. KRE ETF가 이건 리저널 뱅크예요. 그래서 주요 IB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을 기반하는 것, 지역이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이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개인 및 상업 그런 소상공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거에 대한 옵션 거래량을 보십시오. 옵션 거래량이 오늘 폭주했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됐지만 그때 풋옵션 이렇게 거래한 것이 시장에 불안 심리를 가져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압박 요인이었고요. 이것이 우리가 요것뿐만 아니라 약간 벗어나면 뭐라고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면 제가 진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장주나 IT 일변도 하면 그냥 지금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제가 진짜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특정한 주식은 보여드릴 없겠지만 오늘 보시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3번 내지 4번 주식 오늘 완전히 급락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특히 오늘 크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저도 3번, 4번 좋아하는 게 꽤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저도 뭐 10배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아직 반해반토막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런 것들 주가 급등한 건 많은데 제가 그날도 그 이후에도 그런 거 지금 투자하시면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아주 속상할 수 있다고 제가 경고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완전히 급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거 위주로 가셔야 되고요. 종목별로 보더라도 레버리지가 높은 것들이 있죠.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준비를 못했고 자료는 제가 오늘 금요일인가요? 네. 오늘 또 밤에 또 위정원 나오시나요?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자다가 불려 나가는 거죠. 근데 잠을 들하면 못하는데 네. 제가 지금 준비를 해갖고 기준을 좀 해갖고 분류를 해드릴 텐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좀 자료는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좀 정리해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종목별로 찾아보시면 약간 그런 재무제표나 이렇게 그 공시 자료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니면 그런 거 계산된 걸 찾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국내 증권사도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보냐면 예를 들어서 3년 내 만기 채권의 비율이 높은 거. 뭐 그런 것들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개인에 따라서 5년 내에 될 수 있는데 보통상 1년에서 3년 내 만기 채권 비율이 높은 거. 그거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장기채보다는 소위 변동금리 채권이 많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 많이 하잖아요. 전세 대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로 하는 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나는 변동금리를 많이 높여온 분들이 있는데 누가 더 불안하겠습니까? 변동금리를 높은 분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변동금리가 높은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매출 대비 채권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거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 검색해 보시면서 굳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들의 한번 현황 한번 조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는 작업들을 좀 해봐갖고 저녁 때나 밤에 한번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의 뭔가 추가적인 확대가 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뉴스가 또 다른 뉴스가 나오는 대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네. 위정원에서도 여러분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채권금리 내용 네, 볼까요?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오늘 조금 하락했지만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그렇죠. 고용 보고서가 몇 시쯤에 나오죠? 오늘 밤에 나오죠. 그 장시가 거의 다 그 시점 전에 다 나오니까요. 장 시작 전에. 그래 끝나니까 뭐건 일단 문제가 없겠고요. 그보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올 CPI가 있지 않습니까? 그 CPI에 대한 관점 포인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워낙 예측은요 6.2였어요. 6.2였는데 얼마나 났냐면 6.4가 났어요. 6.4가 났는데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5.9입니다. 5.9인데요. 그 정도 나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 나오거나 하면 상당히 또 충격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 밤에 부사장님이나 저나 아마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요. 글로벌 그때 주목하셔야 될 것이 오늘도 오늘 이 SVB 때문에 정리 없어다 머릿속만 있고 정리를 못했는데 그 CPI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변수 중에 하나, 특히 서비스에 미치는 정도 하나가 지난달에는 약간 다시 올라가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우리 레저 및 허스피탈리티 있죠. 접객 및 응대업종, 레저 및 접객 업종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간당 임금 상승이 항상 여러분들 보입니다. 항상 저희가 대표표에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 딴 거보다는 바로 그런 서비스 업종 있죠. 서비스 업종에서도 응대 및 거기 접객 업종. 그게 딱 얘기하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페나 스시바 그리고 우리나라 한식당, 미국에 있는 그분들의 임금이 어떻게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근데 계속 좀 엄청 그게 가장 높이 올라간 분야입니다 지금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주춤거리다가 지난달에 약간 다시 또 우상향 약한 한숨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표를 보면서
표를 보면서 이따가 장우석 부사장이나 아니면 제가 되면 일어나면 제가 같이 표를 보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달러도 오늘 소폭 약세를 보여줬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보다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있던 것들 그 다음 주면 또 바로 그런 FOMC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미국 달러는 완전히 살아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금값도 마찬가지, 유가도 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오늘 내일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일 응원회원 초청 특별 세미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 봤을 때는 공동무장에 대해 투자 전략 듣는 거가 상당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좀 더 리얼한 얘기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좀 관심 있는 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주로 바로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에스테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테로드는 상당히 잘 나가다가 작년 1년 반 동안 재미가 없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많이 좋아졌다가 결국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떤 글로벌 여행 수요가 아직까지는 위축된 것도 분명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튼 그런 거죠. 그런 게 에스테로드가 오늘 현재까지도 큰 재미는 없어요. 지금 이게요. 근데 보면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어저께요.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중국인을 비롯해서 글로벌 여행 수요가 2023년에 큰 폭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얘기했고요. 특히 글로벌 명품 브랜드 ETF의 대부분이 에스테로드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명품 이제 브랜드를 얘기하잖아요. 간혹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서 미국에서 ETF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 ETF가 등록된 건 있는데 거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ETF는 어디서 거래해야 되냐면 독일이면 독일, 프랑스에서 거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주식시장도 여러분들이 국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곳의 한 95%는 다 됩니다. 근데 다만 해외 그 주식도 미국과 유럽과는 수수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이 되는 모바일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HTS나 뭐 오프라인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보셔야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이 제가 말씀드리면 ETF는 이름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름값 글로벌이요, 글로벌. 럭셔리의 GLUX가 대표 ETF입니다. GLUX. 네, GLUX예요. 그런데 뭐 이건 뭐 사상 최고가 수준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7번째 들어가는 거가 에스테로드가 들어갑니다. 5%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여기 들어가는 거 LVMH요.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리치몽이라고 바람하고 우리나라 법인은 리치몬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리치몬이 까르띠에랑 삐아제 같은 것들을 갖고 있고 이게 알고 보면 세계 글로벌 2위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장이 어디에 있냐면 스위스에 돼 있습니다. 스위스. 사기 어렵겠군요. 근데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도요? 다 되는 데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가 되진 않지만 네, 일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에르메스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 들어가죠. 테슬라가 들어간다. 벤츠도 들어가고요. 캐링 들어가죠. 에스테로도 디아지오가 재밌습니다. 디아지오가 저거잖아요. 술. 네, 들어가고요. 요거 있죠. 요거 페르노드 리카드 그거에선 모르겠어요. 이거 좀 모르는데 이것도 찾아봤죠. 이것도 술입니다. 술. 아, 술이에요, 저것도? 틀릴지 모르겠는데 술로 제가 기억하고요. 다음 페라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국에 있는 건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GLUX 프랑스, 독일에 다 거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저 명품 주식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약간 의외인데요. 그래서 뭐 일을 했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네. 근데 보시면 그건 그렇고요. 에스테로도 같은 것도 어제도 똑같은 비슷한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매출액 이제 줄고 늘어나는데요. 매출액 늘어났고 작년 이익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해 말부터 좋아지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배당금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약간 화면이 약간 흐리게 나오죠. 이게 예상치입니다. 이 예상치는 전부 다 팩트셋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누가 개인이 찍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도 이런 관점.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곳에 웬만한 거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만들었으니까요. 매출액 주당수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식 계속 갖고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면 적정 주가라는 걸 어제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진짜 어려울 때는 적정 주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적정 주가. 적정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좀 올라가 좀 떨어지고 회사의 어떤 순현금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보통 통상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현재 주가가요.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위에가 있습니다. 이게 상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주식 여기 위에가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런데요.
큰 주식인데 이게 가끔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려와 있죠. 이게 약간 내려가 있는데 물론 작년 11월, 12월 수준보다는 아니지만 내려가 있어요. 네. 그렇죠. 문제 요것도 같이 내려오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런 건 뭘 보셨냐면 엔비디아 같은 것도 내려가 있을 겁니다. 지금요. 네, 테슬라도 줄어들어 있지만 내려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화장품에서 사상 최고가를 가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얼타 뷰티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엘프요. 엘프 있죠. 엘프, ELF. 올리브 영에도 있고 하는 거. 근데 한번 두 개 나중에 여러분들 숙제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네. 그거는 적정 주가 저 아래가 있고 주가는 훨씬 가버려져요. 그 둘은 고평가입니다. 이 기준을 보면.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어려울 때는 너무 고평가하시면 좀 머리 아픕니다. 지금은 뭔가 좀 적정 주가보다 좀 아래에 있는 거. 그런다 큰 주식인. 큰 주식. 그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에스티로더 이야기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의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밤사이에도 속이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전해졌는데 이제 오늘 국내 시장에는 이게 또 뭐 금융주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경기 민감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